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일단 예. 김용 부원장 그 건도 지금 왜냐하면 이 건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장동 사건과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예, 연결돼 있고 이미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이제 이 재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이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금 검찰이 지금 기소 예정인 그 대장동 위례 신도시 포함해가지고 그 같이 아마 엮어서 아마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네네. 이제 재판이기 때문에 네네. 여쭤본 거고요. 또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눌 것이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핵심은 원래 그 핵심은 어 이재명 대표 그 대장동 천화동인 1호 그 김만배 씨 포함해 일당이 그 금액 네.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현금을 갖다가 뭐 쉽게 말하면 거의 막 보도에 따르면 428억이죠. 예, 그 예. 사실상 그 뭐 대선 자금 얘기까지 나오고 뭐 정치자금 네네. 포함해가지고 뇌물로 줬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지난주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아직 안 드렸으면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네네. 자, 이 428억 물론 그 전에 지난주에 잠깐 그 말씀하셨던 거 요약을 좀 그 해주시죠. 뭐 그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 뭐 그 제3자 뇌물건은 이미 이제 그 했고 이제 배임 포함해가지고 앞서서 네네. 그 두 가지 사건이 전혀 무죄다. 예예예. 그 말씀을 하셨고요. 예예예. 그렇죠. 예예. 그걸 간단히 좀 다시 한 번만 소개해 주시고 예, 예. 그다음 넘어갈까요? 일단 영장 청구 사실이 5개예요. 5개. 네. 지금 저 첫째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네. 부패 방지법 두 개는 거의 같은 거고. 네. 그다음에 배임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 FC 제3자 뇌물죄가 있고, 네. 성남 FC 제3자 뇌물죄의 곁다리로 들어간 그 범죄 수익은닉법, 네. 그게 있어요. 네네네. 이세 가지가 있는 다섯 다섯 가지. 가지인데. 네. 첫째로는 이제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그거는 지금 인과관계가 없다. 예, 그건 뭐 인과관계 맞아요. 법과대학 1년생도 아는 상가 인과관계론이 아니라 조건설에 기해서 네. 범죄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터무니가 없는 그런 거고 네, 맞아요. 그 전에 그 김태훈 검사팀에서는 이거는 검토도 안 했던 그런 2021년에 예, 김태훈 차장검사팀 그 차장검사팀에서는 수사팀에서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네.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배임죄는 이제 그 제가 저는 설명드린 거는 그 네 개의 그 저 소극적 이익에 관한 판례, 네. 그다음에 2개의 범행 동기에 관한 판례, 9개의 경영 판단에 관한 판례에 비추어서 그 다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유죄가 될 수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걸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소극적 손해는 객관적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계산할 수 있는 손해여야 돼요.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는 예, 사람.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손해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그 주가 관련되는 게 다 많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네. 이제 실제 그 계약 거래가 한 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재명 재판에서 그냥 전체 개발 이익의 70%라고 그랬고 그 계산하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실무자가 70% 정도 환수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말했다는 회의 건데. 때 하나 예, 회의 때 하나 말했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 70%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또 네, 하나는 예. 그 당시에 그 대장동 개발 수익 관련해서 이미 기존에 앞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 네, 예, 그 예. 재판 과정에서 5,300. 예, 예. 5,303억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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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걸 대법원에서 그게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5,503억인데 이제 처음에 저거 했을 5,503억, 때는 예. 4,400억이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예. 그러면 4,400억을 선 지급하고도 사업 이익이 나게 하려면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그렇죠. 않다고요. 네. 그러니까 1조 5천억을 대장동 사업이 은행권에서 조달해야 되는데 은행이 보수적이잖아요. 네. 근데 4,400억 먼저 주고 이득이 날 수 있냐? 이거 설득시키기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원래 30% 이상 수익을 올려야 4,400억이 나오는데 네. 30%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죠. 음. 그러니까 LH공사 같은 경우는 5년간 평균 매출의 순이익이 11%예요. 11%. 11%. 그러면 그 돈을 다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걸 이제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검찰에서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번에 청구했던 구속영장 청구 내용 자체 그리고 내용들이 거의 지금 5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난 저희 이제 그 변호사님 그 저 인터뷰 시간에 아까 여러 가지 판례를 통해서 이미 그것이 죄가 내지는 현형 이 판례 자체로만 봐서도 그리고 네네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를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범죄 동기에 대한 거, 범행 동기가 무슨 정치적 이득이다, 이득을 대한 것은 그거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정치적 높이기 이득은 위해서 그거는 저게 안 된다고. 이미 이번에 이미 앞선 판례 이번에 다안 보니까 된다고 했죠. 조선일보에 그거 썼더라고요. 정치적 이익만 가지고는 배임죄의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본다. 이런 조선일보 극보수 측의 조선일보에서도 혹시 그런 저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보시고 쓴 거 아닌가 조선일보가 글쎄. 그전까지 조선일보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정치적 이익만 갖고는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어. 좀 말은 보수적으로 썼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유죄 어.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편파적인 보도죠. 네.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거죠. 네. 네. 정치적 이익 동기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9개 판례는 뭐냐면은 그 정치적 동기, 그러니까 개인적 이익 추구가 없을 때는 네. 경영 판단을 하고 정책 판단하면은 무죄라는 거거든요. 그게 설령- 손해를 끼치더라도 그게 설령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예. 네. 근데 여기서는 5,503억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음. 어떻게 배임이 될 수가 없죠. 배임이란 배자도 끊을 수도 없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검사들이 그 4개, 2개, 9개의 판례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영장 청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검찰에 대해서 네, 범죄 행위로 범죄 행위에 고발하고 탄핵해야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죠. 예예예. 네. 하여튼 그 주장 자체도 굉장히 하여튼 뭐 일부에서는 변호사님이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아요. 네. 예, 예. 충분히 근데 뭐 아직 논리적으로 예, 정확한 겁니다. 판례에다 있는 거고 제가 판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아직 우리나라가 검사가 이렇게 그 탄핵된 사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없죠. 이번에 해야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해서 이게 왜 잘못됐나? 아까 인과관계는 법과대학 일하는 선생님도 아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했고 맞습니다. 그걸 갖다 그 과실이다 볼 수 있나? 그 고의란 거죠. 제가 볼 고의라는 때는. 것이죠. 예. 네.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 2021년 그 김태훈 차장 검사 팀이 그 네. 내용들 다 이미 리뷰를 하고 그렇죠. 이게 적용 안 된다는 걸 알고 알고 아예 접은 거죠. 접은 알고 건데 이재명에 대한 얘기 안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 팀에 와서 네. 억지로 엮다 보니까 막 그렇게 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 과정에 원래 이제 이제 다시 이제 이미 이제 그 공소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원래 그 이재명 대표 그 검찰의 구속영장 그 청구 때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 있었던 게 그 전에 올 초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아까 뭐라고 할까요? 그 불법 자금. 그러니까 네. 김만배 이쪽 그 천화동에 있는 그 대장동 이 땅의 그 불법적인 이제 그 자금을 어디에 써 있느냐, 그 어디로 갔느냐, 막 그걸 이제 찾고 하면서 네네. 검찰 쪽에서 흘린 것이 이 돈의 일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다. 그게 이제 유동규 씨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전원 또는 뭐 그런 형식으로 빌어서 네네.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막 428억까지 나오고 뭐 그다음에 428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돈이 간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걸 뭐 2025년에 뭐 주기로 했던 예, 약속까지 그렇죠. 뭐 그런 예, 얘기까지 1,000억 나왔지 주겠다 그랬죠. 뭐 1,000억부터 예. 막 금액이 또 왔다 갔다 왔다 합니다. 갔다 예, 하고, 합니다만 자 이것이 이 돈 이런 거 나오게 된 어떤 그 배경 무슨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는 배경 이게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역사 이거는 그 뇌물 428억 뇌물죄 역사인데 네. 이게 동아일보 2021년 10월 9일자 아 그렇죠. 기사입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동아일보 2021년 10월 10월 9일자. 9일자 예. 있는데 2021년 10월 9일자 제가 신문 한번 찾아와 봤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보도이길래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그 당시 신문 일면입니다. 일면에 동아일보 일면 탑 기사가 뭐였냐면 김만배 큰 따옴표 2개 사이에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그죠?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네. 그 유명한 그분이 또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그분이 처음 나온 게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죠. 예.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유동규한테 김만배가 그분이라 부를 리가 없으니 그렇죠. 이 그분은 유동규 윗선 즉 이재명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중간 제목을 보면 남욱 정영학과의 대화 녹취록에 이제 김만배 씨죠. 네. 내 것 아닌 거 잘 알지 않나라고 하고 유동규 윗선 연루 시사 발언 담겨 그리고 경찰 퇴직금 50억 이거 이제 퇴직금 그 곽상도 과제 연결된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핵심이 여기서 이제 그분의 윗선이 사실상 이재명이다 이재명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쓴 거죠. 이재명이라고 쓴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완전 허위예요. 조작 보도입니다. 조작. 왜냐? 보도. 정영학 녹취록에는 저런 그분이란 말이 절반이라는 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게 지금 완전 조작 보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조작 보도가 나왔냐?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네. 2021년 9월 16일이면 이제 대선이 막 열기가 달아오를 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막 근데 이제 처음에 YTN에서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40%, 네. 윤석열
22% 이렇게 나왔어요. 아,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네, 2021년에 2021 10월 예, 그 예. 당시쯤에 YTN 그 대선 후보들 여론조사 그 그렇죠. 당시에는 예, 이제 계속 여론조사 할 때니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완전히 이기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9월 20일에는 KBS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이때도 27.8 대 18.8 이겼고 네. 이재명이 이겼고 그다음에 그 MBC 여론조사가 27일 날 있었는데 44.5 대 36 역시 그건 5.5미 바깥으로 이긴 거고 9월 27일 때 말씀하시는 거죠? 9월 27일. 네, 네, 네. 그다음에 10월 6일 날 경향신문이 냈는데 이거는 이재명 31.1, 윤 전 총장 19.6. 또 이게 5.5미 밖에서 다 이긴 아니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 그 당시 윤 전 총장이었죠. 네, 네, 그 당시에 그렇죠. 저 국힘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던가요? 그때는 아니, 최종 확정되지 않았어요. 안 때였죠? 근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다 가상으로 조사할 때 네, 가상 항상 여론조사할 테니까. 때는 근데 뭐 네. 둘이 이제 붙을 거라는 거는 뭐 다 알죠. 왜냐면 네.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이가 항상 2등이고 네. 3등이 네, 홍준표 네.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10월 7일자에 네. MBS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MBS 여론 전국조사이죠. 네. 가장 신뢰성이 높은 네.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41%, 네. 그다음 윤석열 전 총장이 21%. 거의 20% 이제 포인트 차이 나고. 20% 차이 나고 내년 대선 이재명 당선될 듯. 이게 기사 보도예요. 보도 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선된 거로 끝난 거예요. 그게 이때 그때 당시까지 그때 여론조사 당시까지는, 결과 내용들은 여론조사 이러면 이제 대선 끝난 거란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종합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보수층이고 자기가 지지하는 건 이제 윤석열 쪽인데 그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조작 보도 내용이 뭐냐면 당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행정가이다라는 저거고 그다음에 깨끗하다. 검찰 수사로 계좌들이 탁탁 털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그때. 그 성남 FC 건으로 탈탈 털렸을 텐데 아무것도 네. 안 났을 때. 네, 네. 그래갖고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는 제3자 뇌물죄로 엮었을 때예요. 돈이 안 나오니까 조사에도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딱 저거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월 7일에는 경찰이 3년간의 수사를 마치고 드디어 이재명이가 돈을 받은 게 없다. 제3자 뇌물죄도 안 된다. 그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성남 FC 성남 FC 제3자 뇌물죄 제3자 뇌물죄. 무혐의 이렇게 네. 결정이 낸 거예요. 범죄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9월 달이죠. 9월 달에 이게 네. 청렴성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경찰의 성남 FC 그 사건 종결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여론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리하게 굉장히 돌아갔고 유리하게 경쟁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변호사님의 이 10월 9일자 동아일보 이 보도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 대해서 이재명을 흠집내기용 억지로 만들어내서 흠집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흠집내기용 그래갖고, 보도다라고 보도를 이제 한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네, 추론을 하시는 네.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이 동아일보의 그 김만배 씨의 이 따옴표 그리고 녹취록에 이런 내용 그분이란 내용들이 있다고 보도를 했지만 그 이후에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는 안 나와요. 안 이런 나온다는 나오고 말씀이죠. 이 점이 이제 저 허위라는 거는 그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한국일보에서 2번 정도 지적했고 네. 이정수 지검장이 아니라고 또 한 번 얘기했고 네. 또 디지털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그렇군요. 더 팩트가 보도했고 국민뉴스가 보도하고 MBC가 또 보도하고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영학 녹취록을 10회 이상 정독했다고 하는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있어요. 네, 네, 알고 그 사람 있습니다. 말이 없다 그런 거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이 녹취록 2번 이상 봤는데 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허위입니다. 예.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죠. 네, 공개가 됐어요. 네, 이제 그래서 1300 검사도 페이지 검찰도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 428억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이야기가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 돈 그의 어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목표가 이재명 대표였던 그 역사성의 그 스토리가 이 보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근데 이게 허위 조작 보도라는 것이고 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게 공표는 아직 안 됐는데요. 저 여론조사를 사적으로 좀 한 게 있는데 저희 소송 동아일보 그 조작 보도 허위 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 진행하면서 증거 자료로 저희가 내려고 여론조사를 잠깐만 한 게 그게 있어요. 지금 동아일보 아까 그 10월 9일자 보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이 이 보도가 허위라고 어떤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소장이 제기될 예정인데 언중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이쪽에 뭐 따로 이렇게 그 언중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를 예. 지금 아까 그의 일면 탑 기사였고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그 지금 그 안에 네. 그
한 3년 정도 한 텀을 이제 털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일면 기사를 갖다가 보강하는 그 네네네.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10월 16일자도 있고 두 가지 있네요. 이게 10월 9일자입니다. 이것도 이게 10월 9일자인데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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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월 9일자에 이제 그 동아일보 아주 굉장히 그 자세하게 그때 쉽게 말하면 어떤 특종 보도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네네. 그분을 오픈을 했고, 자,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민사상으로 허위 보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 네네네. 그리고 그 변호사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변호사도 참여하고 계시고, 변호사로서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일단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제 또 진행을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428억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은 계속 올 초만 해도 영장이 지금 최종적으로 안 담겼습니다만, 네. 뭐 지금도 이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뭐 쉽사리 단정을 못 짓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428억의 뇌물이라는 부분들을 검찰은 절대 네네. 어떤 증거를나 혐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네. 그 여론조사 이게 이제 얘기를 잠깐 조금 더 하면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증거자를 쓰러서 여론조사 했는데 만약에 대장군 그분이 진실이 알려졌으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분이 아니다라는 게 알려졌으면 지지 후보를 바꾸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지지 후보를 바꿨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2%예요. 22.3%.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지지 후보를 다 바꿨다면 10%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윤석열 후보가 37.73%, 이재명 후보가 58.66%로 압도적인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 거가 결과가 나요. 잠깐만요. 그 지금 그 여론조사와 내용들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이게 네네. 지금 어떤 쉽게 말하면 지금 대비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처음에 그 여론조사의 근거가 되는 여론조사 어떤 걸 지금 놓고 말씀하신 MBS를 놓고 하는 아니 것입니까? 아니 저 MBS 아니고 그 실제 네. 저 20대 대선 득표율 있잖아요. 예. 최종적으로 나온 최종적 득표율이 아, 윤석열 후보 최종적- 48.56, 이재명 후보 47.83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이 득표율 중에 예. 이제 얼마가 나왔고, 이전됐을 거냐?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예. 이제 이 보도가 예. 이 보도가 이제 진실인지 예. 또는 허위인지 허위였다면 만약에 이 보도가 허위였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유권자들이 예.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나왔지만 예. 만약 이 보도가 허위였다는 걸 당신이 알았다면 예. 지지부를 바꿨겠느냐라고 예. 지금 여론조사 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22.3%가 지지 후보를 바꿨을 것이다라고. 22.3%가 쉽게 말하면 윤석열이었다 이재명 갔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아. 근데 48에 22니까 10% 정도가 윤석열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재명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압도적인 근데 차이로. 이 여론조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변호사님이 예. 이번 그 소송을 위해서 저희 따로 팀에서 따로 한 것이고. 따로 한 예. 근데 이건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근데 예. 이 여론조사 근데 객관성이 어떤 그게 뭐 그거는 정식으로 저 오차 범위도 다 있고 어디 의뢰를 하신 겁니까? 의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데일리 리서치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 기관에? 예. 의뢰한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임의로 한 거 아니고 기관에 의뢰해서 그럼 이거- 거기서 ARS로 돌려서 한 겁니다. 그럼 재판부에 이걸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 예. 그래서 그러면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그 비슷하게 또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을 올리셨던데 그래서 그 428억 뇌물과 관련된 이 보도 또는 428억 뇌물죄 이 논란에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진실 제대로 된 내용이 알려졌다면 지금 현재 그 대선 과정에서 결과도 바뀌었을 것이다. 바뀔 수 네. 있었다. 네. 네.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정통성의 근거가 이 428억의 뇌물죄 사건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권의 정통성에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되고 이재명 또 대표의 정치적 지도력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428억의 뇌물죄 이 부분이 예. 중요한 이유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 자체, 그렇죠. 예. 대선 탄생 자체의 어떤 정통성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통성 무너지는 거고. 정통성 자체를 갖다 흔들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예. 중요한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428억 뇌물죄가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